금요일에 함께하는 조태양의 책 이야기. 오늘은 김청한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목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첫 방을 하고 네. 사실 우리 이 보이는 라디오 첫 게스트였어요. 영광스럽습니다. 네. 하고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네. 주위의 반응들은 어땠어요? 뭐 격려해 주시는 분위기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방송 온다고 하니 유튜브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힘을 김청한 씨의 동영상. 네네 힘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네. 가수 겸 배우 네. 김창완 씨의 에세이인데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책이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들고 온 책이 이 책인데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책인데 심플하네요 디자인. 네. 예. 이 책은 김창한 씨께서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한입니다라는 라디오 방송을 23년 동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라디오 방송을 하시면서 오프닝 멘트를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 멘트와 함께 또 시청자들에게 받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손편지로 직접 쓰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손편지의 내용 몇 개와 오프닝 멘트를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건데요. 네. 굉장히 한 편 한 편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뭐 예, 약간의 길지 않습니다. 에세이 이제 수필 뭐 이렇게 잘막한 문단으로 되어 네,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길어야 두 페이지고 짧으면 이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보기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책 속에 이제 김창완 씨의 삶의 태도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서 네.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좀 생각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안 읽었어요. 네. 저는 사실 김청한 씨를 가수로도 작곡가로도 음악가로도 좋아하고 네, 배우로도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배우로서의 책이 아니고 네, 음악가로서의 책도 아니고 네, 음악 FM DJ로서의 예. 책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라디오 PD는 크게 저처럼 시사 PD가 있고 음악 PD가 있는데 네, 시사 PD는 항상 음악 PD를 네, 하고 싶어 하시는. 지향하면서 네. 살아서 그 음악 DJ를 했던 얘기를 들으면 네,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 안 읽었는데 아무튼 그 음악 DJ 하면서 예. 한 것 중에 좀 마음에 와닿던 예, 예.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제 이 작가님께서 김창완 씨께서 이 글을 이제 엮어내게 된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게 네.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네. 전에 이제 PD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음악 PD를 뭐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 작가의 말을 살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삶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두서없이 흩트려 놓은 시간이 남긴 자국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혹시라도 위로가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밥 달라고 왔네요. 그럼 읽고 계세요. 2024년 2월 김창완. 뭔가 김창완 씨의 음성이 이렇게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그런 문구인 것 같고요. 네. 23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 속에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D를 하시니까 방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나가 버리잖아요. 증발되죠, 증발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묶어놓고 싶은 욕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창완 씨께서도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청취자 외에 책을 읽은 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그 사실 음악가, 가수, 그다음 배우, DJ인데 네, 음악은 김창완의 음악은 좀 이따 뭐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감명 깊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배우로서도 자료 네, 데이터가 작품, 남아 있고 근데 라디오 하루하루 하는 거는 다 증발해 버릴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걸 붙들어 놓고 싶다. 나는 왜 생각을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CBS PD님 중에 정혜윤 PD님 계시잖아요. 예, 여자 그분, PD. 예, 그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 책방에 오셔서 북토크 하셨는데, 아, 정혜연 예, PD가 책을 순천까지 많이, 왔었어요? 예, 책을 많이 내시고 저희 이제 책방을 2번 오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북토크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 버린 시간을 이렇게 좀 시간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방송을 붙잡아두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PD님께서도 책을 쓰시면 제가 북토크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네. 아침에 우리 직원들하고 차담하면서 정혜연 PD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친구는 저보다 후배 PD인데 음,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죠. 네. 예.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창완을 음, 우리가 이제 책에 관해서 좀 더 하기 전에 김창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네. 어릴 때 지금 조태양 대표님도 저랑 네. 비슷한 네. 학번 그래서 맞아요. 어릴 때 김창완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어봤던 기억은 없어요. 사실 이분이 77년도에 밴드를 예. 만드셨잖아요. 일찍 만들었어요 김창완 예, 밴드. 예. 그러면 저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좀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김창완 밴드 산울림도 했고. 산울, 예. 그래서 저가 이제 들었던 거는 아마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이즈음에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는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김창완을 되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7년 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극장에 가서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박중훈하고 강수연, 음. 지금 강수연 배우 돌아가셨죠. 안 보셨어요 어릴 때? 못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본 한국형 로맨스 청춘 로맨스 영화. 네, 그 영화 보고도 많이 울었고 그 영화에 네. 김창완이 부른 산울림이 부른 안녕. 안녕. 안녕 그리운 귀여운 내 내 사랑. 친구야. 네. 예, 이 노래.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대 떠나는 떠나는 날에 날에 비가 네. 오는가. 예. 내가 이 두 노래에 네. 영화 보면서 반했어요. 아하.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뭔 돈 있어. 근데 영화 보고 너무 영화도 감명 깊었고 노래도 좋아서 바로 나와서 OST를 샀어요. 근데 이 OST에 네. 이 두 노래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네요. 예,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그렇게 영화에서 감명 한번 찾아보세요. 철수와 미미의 OST 쳐보면 이 두 노래가 없어요. 거기. 아무튼. 속상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그 두 노래를 좀 집어 넣어서 그 청취자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김창완 얘기에 대해서 제가 추억이 많아서 그래서 네. 이 책도 안 읽는 것도 있어요. 예. 읽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더 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책을 같이 읽었고 이번엔 내가 안 읽은 사람 입장에서 네. 책 얘기를 청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일부러 네. 안 읽었는데 그럼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이 제목은 어떻게 왔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관계된 이제 여기 꼭지가 2개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청취자분께서 굉장히 회사를 다니시는데 힘드셨대요. 그래서 살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민 사연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연에 대한 답변글에서 김창완 씨가 한 말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 제목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동그라미를. 아, 동그라미를 여러 개가 그렸군요. 김창완 씨께서 이제 방송을 하실 때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그리신대요. 그래서 네. 오프닝 멘트 읽고 난 다음에 뒷표지에다가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그리시는데 그리실 때마다 뭐 완벽하게 그리실 때도 있고 또 찌그러지게 그리실 때도 있는데 이날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47개를 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47개를 그렸군요. 그 가운데 V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김창완 아저씨의 네.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 좀 담겨 맞아요. 있는 것 같은, 자기가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네. 포인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책에 보면 뭐 자전거로 출근하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계속 자전거로 출근했대요? 네. 그 SBS까지 네. 갈 때? 집에서 그 방송국까지 그냥 자전거로 가면 50분 거리이고 50분이나.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가시지도 않고 가시다가 중간중간에 도시락도 까먹고 또 우리가 뭐 초등학생들 같은 데 보면은 학교를 가면 그냥 안 가잖아요. 내려가지고 뭐 호기심이 많으니까 돌도 보고 꽃도 보고 애들이랑 장난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도 거의 그냥 출근을 자전거로 하시면서 가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1시간 30분 동안에 본 풍경들이 아마 오감을 열고 그 자연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프닝에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네. 천천히 출근하고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네. 방송을 준비하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오프닝이나 그날의 자기의 방송을 할 때 그 마음가짐. 네. 그리고 오프닝 멘트를 미리 쓰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침을 다 느끼고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기 4분 전에 쓰신대요. 4분 전에. 맞아. 그게 맞습니다. 4분 근데- 전에 쓰신대요. 그 자꾸 PD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네. 저도 이제 PD 선배로서 후배들 들어오거나 하면 아나운서들이나 방송 진행하는 친구들 보면 오프닝 쓸 때 네. 어떤 책을 갖다 놓고 그 책에서 오프닝을 음, 뽑아내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오프닝 쓰는 게 아니다. 오프닝은 방송을 대할 때 너의 그날 하루의 느낌을 쓰거나 그 느낌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닝 굳이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만 했는데 김정한 씨는 맞아요. 그렇게 사시네요. 예, 그렇게 쓰시고 정말 그래서 오프닝이 없는 날이 딱 하루였다고 해요. 그렇게 쓰지 못해서 딱 하루 빼먹고는 다 오프닝을 직접 쓰셨다고 하고 또 미리 처음에는 미리 써놓기도 하셨는데 그때 미리 써놓으면 약간 뭐랄까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침 오프닝 멘트인데 그렇죠. 내가 저녁에 쓰는 저녁에 거. 쓰니까 이거는 진짜 아침을 선사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1시간 30분 동안 천천히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온 어떤 느낌들을 아침 선물로 이제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그런 건데요. 내가 이분 네. 책을 안 읽었는데 네. 이분이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될 수가 있나.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아 그러면 이 책 한번 읽어볼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볼까요? 네. 네. 제 출근길은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고 날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에 가면 집에서 50분은 걸립니다. 오다가 강가에서 물오리 헤엄치는 거 구경도 하고 성산대교 밑에서 해돋이도 보고 아침 도시락 까먹고 하얀 꽃이 대롱대롱 달리는 조팝나무 구경도 하고 그렇게 유람을 하면서 오면 1시간 반은 흘러갑니다. 일부러 찾아보려고 안 해도 세상이 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럼 쌩 하고 20분이면 와요. 본 거라고는 어느 신호등은 걸렸고 어디에서는 안 걸렸구나 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전거길에 널려있는 사소한 것들을 찾길에서 볼 수가 없으니 아침이 휘발되어 버린 기분입니다. 빨라서 좋을 게 따로 있지 인생길도 굳이 재촉갈 길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읽으신 걸 딱 네.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네. 어차피 멸망할 텐데 하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힘 빼는 걸 잘 모르겠다. 수영 강사는 자꾸 수영할 때 힘을 빼라고 하는데 네. 힘을 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네. 그 얘기는 지난주에 그 못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방송 끝나고 힘 네. 빼는 게 뭐냐 이런 거 잠깐 둘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김창완 씨가 진짜 그렇게 사시는 그죠? 것 같아요. 힘을 네. 빼고 살아가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할 배우, 네. 음악가 네. 다 하면서 공연도 엄청나게 하세요. 뭐도 공연. 그래 네. 할 거 다 하는데 네. 힘은 안 주고 네. 빼고 살고 있는 자연스럽게. 모습 자연스럽게. 네. 근데 사실 저도 출근길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면민인데요. 네. 상사에서 살고 있는데 어. 저는 뚜벅이족이에요. 그래서
그 뭐지 중앙동까지. 버스로 출근을 하는데 네. 이제 환승을 해서 2번 버스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너무 머니까 음. 일단은 버스로 버스 터미널 정류장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 동천길을 따라서 책방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서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김창완님의 이 그 출근길 풍경을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잘 살고 좀 있네. 뿌듯하셨겠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책방을 이렇게 한 6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네. 그 일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힘도 어쩌면 제가 30분 동안 아침에 걸어서 책방을 출근하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 책을 읽으면 삶에서 힘을 빼면서 네, 뭔가 좀 너그럽게 네, 가볍게, 편안하게 네, 가볍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배울 수 배울 있을 수가 것 같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책을 내는 데는 음. 어떤 김창완 씨가 느끼는 어떤 행복 네. 이런 얘기를 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책을 낼 것 같은데 뭐 맞아요.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음. 잠시만요. 어느 날 그 김창완님께서 음. 그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 할 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순간 너무 당황하셨대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으시더래요. 네. 근데 늘 23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서 뭐 사랑이 뭐니 보살핌이 뭐니 행복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할 때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여기 사연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신 게 행복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행복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해 버릇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지금 보고 듣는 거,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은 거, 지금 마이크가 온데 있는 거, 예, 다 행복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지금 온 되어 있는 마이크에 있잖아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청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조태양 대표와 함께 책 이야기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잡은 손이 젖어가면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 아니요 두고두고 그 모습이 새로우니 그때 부른 사랑 노래 이별이었나.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처음부터 긴 이별이었네. 난 아직 살아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올해는 내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자. 눈부신 햇살처럼 그렇게 살자.